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7월 25일 한국경제TV에서 다 못했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이슈는요.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배터리 팩을 공급받고 있는데 그 공급해줄 업체를 추가로 선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세방전지, 세종공업, 서현이와 덕양산업 등 4곳을 1차 협력사로 선정을 했었고요. 22년 들어서 3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우선 상장 기업 중심으로 성우 하이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선정이 되었고요. 비상장사 중에서는 카펙 발레오, 메바스토 코리아라고 하는 기업 2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3곳이 선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존에 현대차 그룹은 H 그린 파워라고 하는 기업이 이 전기차 배터리 모듈과 팩 이것을 만들어서 모비스에 납품하게 되면 모비스가 통합적인 배터리 모듈 형태 이거를 현대차, 기아차, 제네시스 이런 쪽으로 공급을 해 왔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대차 그룹이 요새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뜯어서 보시면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자동차 반도체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가지고 비싼 제품, 고부가 가치 제품을 팔면서 마진을 많이 남기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된 친환경차 판매가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전기차가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완성시키기 위한 부품도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1차 협력사의 생산 비중을 30%까지 높인다. 이게 기본적인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내부에서 이제 소화하던 물량을 외주로 조금씩 주기 시작하는 것들이고 그 물량을 점차 늘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부품을 공급받는 현대차 그룹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부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업체가 늘어날수록 경쟁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조금 더 싸게 납품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등장하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 확보에 유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부품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이 완성차,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2만 개가 들어가는데 전기차로 들어가게 되면은 많은 부품이 사라집니다. 대략 그래서 한 8천 개 정도 부품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 12,000개 부품은 필요가 없어지는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기존에 넣던 부품은 아예 안 들어가게 되겠고, 또 새로운 부품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을 받은 업체들은 살아남는 거고요. 여기에서 변화되지 못하는 기업들은 다시 도태가 되는 겁니다. 선택받은 업체와 선택받지 못한 업체들의 실적이 크게 갈릴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이런 업체들, 당연히 이런 업체들이 원래도 우량 기업이었지만 향후 전기차 시대가 들어서면 실적이 좋아지면서 성장성을 가져갈 만한 기업들이니까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보셔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셀트리온 제약이 세계 최초로 붙이는 치매 치료제, 통상 패치형이라 많이 부르는데 요거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난 7월 20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었고요. 여기에서 치매치료제 도네리온 패치 요거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결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도네리온 패치를 출시하면서
치매 치료제 시장을 공략을 한다. 이게 기본적인 계획인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시려고 했으려면은 셀트리온과 또는 아이큐어가 몇 번 공시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실제로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20일 아이큐어가 공정 공시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은 도내 폐질 경피 제형 제품 공급 및 판매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상대방이 셀트리온이고 공급 금액이 3,900억.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큐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최근 사업연도는 당시에는 2020년도였습니다. 2020년도에 900억 매출을 기록했던 업체가 3,900억 정도의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했을 때 400% 이상의 상당히 높은 계약을 따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급 예상 기간이 2022년부터 해서 2033년까지 대략 한 11년 정도 기간을 두고서 공급을 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대략 연간 환산해 보면은 한 260억 정도, 많게는 300억 정도 매년 꾸준하게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계약이 당시에 성사가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요 내용을 공시했던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은 요거였습니다. 상기 계약은 도내 폐질 경피 제형 제품에 관한 국내 제품 공급 및 판매 계약이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사 내에서 셀트리온 제약이 대부분 국내 판매를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을 하는 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나왔던 이야기도 보시면은 이 도네리온 패치, 그러니까 이 셀트리온하고 아이큐어가 공동으로 개발한 치매 치료제를 국내 판권을 셀트리온 제약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셀트리온 제약이 8월 1일부터 해서 치매 치료제를 판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규모로 볼 때는 아이큐어가 가장 크게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총 계약 금액은 3,900억이었고요. 기간은 대략 한 10년에서 11년 정도였습니다. 요거는 초기 계약이기 때문에 향후에 시장의 어떤 침투율 이런 거에 따라서는 계약은 추가로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약가의 일정 비율로 아이큐어는 셀트리온에 공급을 할 때 매출로 인식을 한다. 따라서 아이큐어가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는 이슈였고, 당연히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증가될 만한 요인들이었기 때문에 3, 4 모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만약에라도 이 아이큐어의 도네리온 패치 요 성분이 상당히 치매 치료제로서 효과가 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지금 임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해외 쪽에서도 임상이 좋아서 품목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해외에 공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해외 공급하게 될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담당을 해서 공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실 때는 이 아이큐어와 셀트리온 그룹사 간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슈였고, 그리고 치매 치료제 패치형이 나온다는 거 상당히 좋은 거기 때문에 치매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관심을 두고 계시다면은 한번 이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한국거래소가 25일 유망산업 테마별 주요 기업을 구성 종목으로 하는 테마지수 4종을 발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좋겠고요. 다양한 신산업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춘 테마지수 4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기적으로 이런 게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미래 전략 산업이면서 단기적으로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유망 테마에 대한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테마별 지수를 개발을 했다라고 발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테마 지수는 미국 업체인 것 같습니다. 팩트셋이라고 하는 기업과 협업으로 산출을 좀 했고,
시장 규모, 유동성 갖춘 종목 중심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테마 지수가 모빌리티 이노베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인프라, 차세대 에너지 이렇게 4개 지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바로 요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모빌리티 이노베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인프라, 차세대 에너지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들어갈 종목도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릴 텐데 우선 KRX 팩트셋 모빌리티 이노베이터 지수에는 KCC, KT, 그 다음에 LG그룹사들,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사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에서 총 35개 기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KRX 팩트셋 디지털 헬스케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시젠이라든지 SD 바이오센서, 바이오니아와 같은 최근에 그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 많이 성장했는데 이런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균노라든지 뭐 비트 컴퓨터 그리고 유비케어, 뭐 이지케어텍, 통상 우리가 원격 진료라고 많이 부르는 기업들, 그 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다수가 여기에 포함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팩트셋 디지털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KT, LG U+, SK텔레콤, 통신 3사 포함되어 있고요. 라운시큐어나 드림시큐리티와 같은 보안 관련된 기업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관련돼서 알서포트 이런 기업들 2020년부터 21년까지 이 코로나 시국에서 크게 수혜를 보면서 성장을 했던 기업들이 다수가 아주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한국전력 같은 기본적인 전력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KRX 팩트스의 차세대 에너지 지수는 쉽게 태양광, 풍력, 수소 관련된 기업들이 다수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 풍력 관련된 기업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수소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테마 지수가 개발이 되면요. 이 지수를 기본으로 한 ETF 상품들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ETF에는 여튼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당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기 마련이고 그러면 개별 기업들 수급에도 긍정적으로 좋은 이슈가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수 개발로 인해서 수급이 집중될 만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하기에 상당히 좋은 기업들이고 장기적으로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배터리 팩을 공급하는 업체들 말씀을 드렸고요. 셀트리온 그룹사와 아이큐어 치매 치료제 패치 형태 요거 이제 출시가 되는 점 관심 가져라 말씀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는 KRX 팩트셋 구성지수 4개가 나왔다. 테마지수 4개가 나왔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사라든지 또는 보도자료 이런 것들 잘 읽어보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 어떤 능력치가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리스에서는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